안녕하세요. 오늘의 세계사입니다. 오늘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인도의 왕조의 등장과 그리고 불교 문화의 형성과 확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불교가 어떻게 등장하게 되냐면요. 인도는 4개의 신분 제도가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바로 카스트 제도였는데요. 카스트 제도에 가장 위에 있던 브라만, 그리고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 이 4가지의 계급이 있었는데요. 상업이 점차 발달하면서 크샤트리아와 그리고 바이샤 계급이 점차 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성장하게 되면서 기존에 인도에 있었던 브라만교에 대한 형식적인 제사 의식 그리고 엄격했던 카스트 제도에 의해서 계급에 대한 차별과 비판 의식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자 기원전 6세기경에 고타마 시타르타, 우리 석가모니라고 하죠. 석가모니에 의해서 브라만교의 권위주의적인 것 그리고 카스트 제도의 엄격한 신분을 차별하고 반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뭘 중요시 여기냐면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품어주는 자비로움과 그리고 엄격한 계급이 아니라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라는 것, 평등. 그리고 속세나 그리고 분노, 화로부터 벗어나는 해탈, 강조하게 됩니다. 그 결과 크사트리아와 바이사 계급에서는요. 엄청난 지지를 하게 되고 인도를 중심으로 불교가 확산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불교가 확산하는 과정에서 여러 왕조의 영향이 있었거든요. 이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도에는요. 크게 3개의 왕조를 좀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먼저 우리 인도 어떨 때 많이 배웠었냐면요.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드 대왕, 알렉산드로가 침입을 하게 되면서 인도까지 확장해 간다. 이거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었죠. 자, 그러면서 인도에 찬드라굽타 마우리아가 북인도 지역을, 인도 북부 지역입니다. 인도 지역을 최초로 통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도의 북부 지역이죠. 네, 그래서 최초로 인도를 통일했던 왕조가 바로 마우리아 왕조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마우리아 왕조에서 가장 전성기를 이뤘던 왕이요 아소카 왕입니다. 이 아소카 왕 때는요 영토를 조금 더 확장하게 됐어요. 그래서 조금 더 이 영토가 확장됐다라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인도 전역이 아니고요 인도의 남쪽 부분, 요쪽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전역을 통일했습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왕권이 강화했을 때는 도로망도 정비하고 전국의 관료를 파견하면서 중앙 왕의 권력을 집중시키는 체제를 역시 인도에서도 했었는데요. 당시 그 인도 왕조에서는요. 조금 더 중앙 집권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불교를 장려했는데 그때 장려한 불교를요. 상좌부 불교라고 합니다. 이게 실론이란 지금 스리랑카와 동남아시아까지 전파가 됐는데요. 이 상좌부 불교는요. 덕이 높은 승려의 가르침을 따르는 불교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엄격한 수행을 통해서 개인의 해탈이에요. 개인의 해탈. 개인의 해탈을 중요시 여겼던 상좌부 불교를 장려했다. 자, 이번에는요. 2번째 왕조가 등장하는데요. 쿠샨 왕조입니다. 이 쿠샨 왕조는요. 인도 북부까지 이 아시아 전역을 차지했는데요. 이 아소카 왕이 죽고 나서 역시 이 마우리아 왕조가 쇠퇴하게 되고요. 여러 지역으로 분열된 이 왕조를, 이 인도를 통일한 사람이 쿠샨 왕조입니다. 이 쿠샨 왕조 때는 바로 인도의 서북부 지역에서부터 그리고 중앙아시아 요쪽까지 확장됐죠. 중앙아시아 지역을 차지하게 되고요. 대표적인 왕이 카니슈카 왕입니다. 그래서 영토를 확장하고 동서교육과 그리고 불교를 장정했는데요. 이때는 어떤 불교를 장려하냐면요. 많은 사람을 구제해서 극락으로 태우러 가는 수레라는 뜻을 가진 게 대승입니다. 그래서 이 대승 불교는요. 한 사람, 개인을 중요시 여기는 게 아니고요. 중생을 구제하는 종교를
강조했던 게 대승불교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해탈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는 불교를 주장했어요. 네, 이게 대승불교다. 이 차이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쿠샤낭조 때 있던 이 지역이 간다라 지역입니다. 이 간다라 지방에서요, 여기 유럽 지역에 당시 번성했던 게 바로 헬레니즘 문화거든요. 이 헬레니즘 문화와 그리고 인도에 있던 불교 문화가 결합하게 되는데요. 우리 헬레니즘 문화의 그리스 문화의 특징 중에 하나가 신을 인간화했다. 기억하시죠? 그래서 많은 신들을 비석으로 만들거나 아니면 인간처럼 표현해서 동상을 만들거나 이러한 것들을 많이 제작했는데요. 역시 그 헬레니즘 문화의 그 영향을 받아서 불교의 신도 인간처럼 사람처럼 이렇게 제작을 했는데 이게 바로 불상입니다. 그래서 이 불상을 제작한 게 바로 헬레니즘 문화와 불교 문화가 결합된 간다라 양식이다. 그리고 이게 중앙아시아와 중국까지 전파되었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 쿠샤낭조가 역시 쇠퇴하게 되고 멸망하게 되고요. 여러 왕조로 분열되는데 이때 다시 인도를 통일했던 사람이 바로 찬드라굽타 1세입니다. 그래서 굽타 왕조가 등장하기 시작하고요. 이 찬드라굽타 2세 시기 때 정복 활동을 활발하게 해서 인도 동쪽까지, 그래서 인도 중앙까지 확장시키거든요. 인도 중부까지 영토를 확장하고요. 동서해상로와 교통을 확보했다. 그리고 문화도 발달됐다. 하지만 에프탈 침략으로 인해서 쇠퇴하게 되면서 6세기에는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배웠던 이 세 개의 왕조는 꼭 기억해 주시고요. 불교가 어느 시기에 번영하게 되었는지를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오늘의 디딤 확인 문제입니다. 덕이 높은 승려의 가르침을 따르는 불교로 엄격한 수행을 통한 개인의 해탈을 중요시 여기는 것 기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디딤 영상은 이상입니다.